새벽 5시입니다. 강원도 작은 마을에 첫 햇살이 스며듭니다. 74살 노인이 낡은 차 가게 문을 엽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만 움직임은 정확합니다. 40년간 반복해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덕수, 이 작은 차 가게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가장 신비한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덕수는 창가 맨 끝자리로 향합니다. 다른 테이블은 대충 닦아도 이 자리만큼은 다릅니다. 하얀 천으로 테이블을 닦습니다. 의자를 정확한 각도로 놓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합니다. 김이 올라오는 차를 빈 의자 앞에 조심히 놓습니다. 노인은 환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여기가 제일 마음 편하시죠? 빈 공간을 향해 던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명 누군가를 보고 있는 듯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마치 40년 전부터 약속된 아침 인사처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덕수입니다. 올해 74살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차 가게를 운영한 지 벌써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약 10년간 국민학교 선생님을 했었지요. 사람들은 제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아무도 앉지 않는 자리에 차를 내놓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자리에는 늘 누군가 앉아 계시거든요. 아침 6시가 되면 차 가게 문을 열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창가 끝자리에 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손님들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소중한 의식 같은 거예요. 이 일을 빼먹은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아픈 날에도 태풍이 불던 날에도 말이에요. 오늘도 좋은 차 향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제스민 차예요.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던 차거든요. 그 향기를 맡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오늘도 제 특별한 손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군요.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시며 오늘은 조카 지훈이가 찾아왔습니다. 23살 대학생인데 방학이라서 가끔 삼촌을 보러 옵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오는 길이지만 효성스러운 녀석이에요. 제 형의 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저를 친할아버지처럼 따랐거든요. 삼촌, 안녕하세요. 지훈이의 밝은 목소리가 차 가게를 활기차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훈이의 시선이 창가 끝자리에 머물더군요. 어린 시절부터 봐왔지만 여전히 궁금해하는 표정입니다. 삼촌, 또 저 자리에 차를 놓으셨네요. 그 손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다들 신기해해요. 저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같은 질문을 받아왔네요.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오시는 분이란다. 아주 오랫동안 변함없이 말이야.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으신 분이지. 지훈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마 삼촌의 고집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자리야말로 2차 가게의 심장 같은 곳이에요. 점심 무렵 동네 단골 박순자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70대 중반인데도 정정하시고 이 동네에서 저만큼 오래 사신 분이에요. 덕수 씨, 참 대단해요. 몇십 년째 저 자리엔 꼭 차를 내시니 정말 성격이 꼼꼼하긴. 우리 같으면 귀찮아서 못할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지요, 순자 씨.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무슨 약속인지 궁금해했지만 저는 그저 빈 의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마음에 품은 약속만큼은 꼭 지켜야죠. 그래야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매일 나누어온 대화니까요. 오후 3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그 자리를 따뜻하게 비춥니다. 마치 무대 조명처럼 말이에요. 지훈이가 과제를 하느라 조용히 앉아 있는 동안 저는 평소처럼 빈 의자를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그 얘기를 또 하시는군요. 예전에도 늘 같은 말씀을 하셨었는데 참 변하지 않으시네요. 제가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대화 시간이에요. 40년 가까이 이어온 일상이니까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런 날에는 꼭 산책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이런 맑은 날이었죠. 지훈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과제에 집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어른의 습관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합니다. 아, 맞다. 오늘은 지훈이가 왔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조카 말이에요. 대학생이 되어서 참 듬직해졌어요. 당신이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렇죠. 지훈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당신과 똑 닮았거든요. 마음씨도 그렇고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오후였습니다. 행복한 기억들과 그리움이 뒤섞인 그런 시간이었어요. 며칠 후 지훈이가 창고를 정리해 주겠다며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차 가게라 쓰지 않는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훈이가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아주 오래된 상자였어요. 삼촌, 이 상자 뭐가 들어있는지 열어봐도 될까요? 무거운데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상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가까이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거든요. 일부러 깊숙한 곳에 넣어둔 거였는데 그냥 두거라. 별거 없는 낡은 물건들이야. 하지만 지훈이는 이미 그 상자를 열어버렸어요. 그 안에서 흑백 사진 몇 장과 편지 묶음이 나왔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누렇게 바랜 편지들이었어요. 지훈이가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와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삼촌, 이분은 누구세요?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네요. 삼촌도 정말 젊으시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40년 가까이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이었어요. 지훈이가 편지 중 하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편지에 적힌 그 글씨, 그 말투,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내가 먼저 가더라도 슬퍼하지 말아요. 당신이 꿈꾸던 차 가게를 꼭 열어요. 그리고 늘 창가 맨 끝자리에 제가 앉아 있을게요. 약속해요. 지훈이는 편지를 읽으면서 점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끝자리를 바라보더니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삼촌, 설마 이분이? 지훈이가 사진과 편지를 들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삼촌, 사진 속 이분, 바로 그 손님이죠. 매일 차를 내드리는 그분 말이에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혼자만 간직해온 비밀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빈 의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고모다. 우리가 결혼하기도 전에 병으로 날 두고 떠났지. 지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모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거예요.
저희 집안은 그런 슬픈 이야기를 잘하지 않거든요. 고모요? 고모가 계셨던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야기하기 힘든 기억들이었거든요. 49년 전 일이란다. 나는 25, 그 사람은 23이었지. 둘 다 선생님이었어. 나는 국민학교에서, 그 사람은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단다. 그때는 막 발령받은 신참 교사들이었지. 지훈이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랬지. 우리는 결혼 약속을 했고 작은 차 가게를 함께 운영하는 게 꿈이었단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에 갑자기 쓰러졌어. 병원에 가보니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지. 그때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거든. 그 후로 교편을 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 10년 정도 더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마음이 영 딴 데가 있었거든. 그래서 35세 교사를 그만두고 2차 가게를 열었단다.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더구나.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꼭 차 가게를 열라고. 그러면 늘 창가 맨 끝자리에 앉아서 당신을 지켜보겠다고. 그래서 10년 후에 마음의 상처가 아물었을 때 2차 가게를 열었단다. 제가 빈 의자를 바라보는 순간 지훈이도 그쪽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느꼈는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40년 가까이 매일 그 자리에 차를 내들이신 거군요. 차를 내들이신 거군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비었다고 하지만 내 눈에는 늘 거기 앉아 계시거든.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훈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삼촌, 정말로 보이세요? 고모가. 저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이지. 아주 선명하게. 23, 그 모습 그대로 말이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름답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지. 지훈이가 그 자리를 유심히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지요. 삼촌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럴 거야. 40년 가까이 기다린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겠지.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거란다.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어요. 어떻게 2차 가게를 열게 되었는지, 왜 하필 그 자리였는지, 매일 아침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왜 차를 준비하는 것인지.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그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 그래서 10년 동안은 그냥 하루하루 버텼지. 아이들 가르치는 일로 마음을 달랬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늘 허전했단다. 그러다가 35이 되었을 때 드디어 용기를 내서 약속을 지키기로 했지. 그 사람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가까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그럼 아픈 날에도, 태풍이 불던 날에도 그 사람이 오는데 차가 없으면 안 되잖니.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는 조용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시절의 추억들이 멜로디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걸 40년 가까이 배웠단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서울로 돌아갔지만 고모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더 자주 안부를 묻더군요. 오늘 아침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날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이 따뜻하면서도 묘하게 설레었습니다. 차 가게 문을 열고 창가 끝자리로 갔는데 오늘따라 그 자리가 더욱 환하게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이미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제가 늦었나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를 우렸습니다. 제스민 차.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차예요. 차를 놓고 앉았는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모습이 말이에요.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 보이세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 자리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신기하게도 커튼이 바람도 없는데 살랑 흔들렸어요. 뭐라고요? 이제 그만 오셔도 된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40년 가까이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아직 더 기다려야죠.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매일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작별을 준비하는 것 같은 미소였습니다. 네, 이제 함께 가자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가까이 기다려온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49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그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준비할 게 있어요. 저는 지훈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긴 편지를요. 그리고 차 가게 열쇠와 함께 책상 위에 놓았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니 그녀가 여전히 미소 지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가까이 꿈꿔온 순간이었어요. 삼촌을 찾아뵈러 갔을 때 차 가게는 조용했습니다. 창가 끝자리에는 2개의 차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이미 식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신기하게도 아직 따뜻했습니다. 삼촌은 의자에 기대어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어 계셨어요. 마치 누군가와 함께 어딘가로 떠나신 것 같은 그런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 삼촌은 40년 가까이 기다려온 약속을 지키러 간다. 슬퍼하지 마라. 삼촌은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단다. 차 가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주면 좋겠구나.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장례를 치르던 날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가 끝자리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누군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가 늘 비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삼촌 눈에는 평생의 사랑이 늘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저는 차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창가 끝자리에 따뜻한 차 2잔을 놓습니다. 삼촌과 고모를 위해서요. 가끔 그 자리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저도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 것이었다는 걸.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2개의 차에서 올라오는 김이 하나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치 두 영혼이 함께 춤추는 것 같이. 사랑은 그렇게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이 공간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많은 감동을 함께 나누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